진짜 삶과 죽음의 경계선 안에 과연 그 행복이 무엇이냐를 찾는 거는 동일한 상황이거든요. 불인왕자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래도 검토를 해보고 강남역에 가가지고 네, 막 그죠. 집을 찾아달라 그러잖아요. 네. 네. 부끄러운 일도 당하고. 엠바 네. 등기부동산 컨설턴트를 만나게 되거든요. 네. 우리의 삶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또 닮아 있어요. 이 불인왕자의 삶이. 저는 이제 편집하면서 느낀 게 얼마 전에 서울 대기업 자가의 김 부장 이야기. 세집금을 기획부동산한테 날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여기도 나오거든요. 네. 저 보면서 약간 그 서울 자가의 대기업 그게 딱 생각이 그렇죠. 났어요. 뱀처럼 그분한테 물려가지고 막 맹지 막 도로도 안 붙어있는 막 그런 맹지를 물려가지고 사요. 이 바보 같은 불인왕자가. 이제 그런 비유들이 너무 재밌는 게 계약금을 냈으니까 네. 잔금도 내야 되는 거. 그 계약금을 버리기가 좀 그렇죠. 아까운 마음. 막상 버릴 것 같은데 계약을 안 하면 계약금을 날리는 건데 그쵸. 이게 아닌 줄 알면서도 혹시나라는 게 또 있거든요. 공동투자 형식으로 들어가요. 맞아요. 열 몇 명이. 예. 그런 게 있나요, 실제로? 예. 안녕하세요. 불인왕자의 저자 조은이. 편집자 김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불인왕자 출간을 기념해서 네. 불인왕자 코스프레를 하고 나타났습니다. 아, 놀랐어요. 네. 들어오자마자 네. 불인왕자가 내려왔구나. 아, 실제로 여기까지 오다니. 불인왕자는 부동산이라는 현실을 동화로 풀어낸 건데요. 이 책을 어떻게 만들게 되셨는지. 맨 처음 이 책을 만들게 됐을 때는 사실 세상에 뭔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 그런 수단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의미도 있겠죠. 그 의미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게 무엇인가를 봤을 때는 사실 우리는 그거를 많이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제가 부동산 교수나 전문가로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항상 물어보는 게 그래서 어디가 좋아요를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렇죠. 어디가 좋아요? 올라요? 어디가 올라요? 네. 네. 근데 그 질문을 하기 전에 그래서 어디 살고 싶은데? 라고 하면은 집값도 오르고 살기도 편한 곳이 좋지 않을까요? 당신이 살기 편한 곳은 당신이 알지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오히려 집값이 오르는 곳을 살고 싶다라고 하면은 너의 삶과 전혀 맞지 않은 곳일 수도 있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면은 대부분 네라고 대답한다라는 거예요. 실제 그쪽으로 가서 살았을 때 과연 만족이 있을까? 그 뒤의 모습까지 보면은 사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꽤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가 막 오른다 그래서 가고 여기에 뭐 지하철역이 뚫린다 그래서 가서 사는데 막상 가서 살아보면은 출퇴근하기도 너무 힘들고 애들 키우기도 너무 힘들고 나에 대한 문제거든요. 근데 어떤 전문가도 본인에 대한 문제를 짚어주진 못해요. 왜냐하면 본인에 대한 문제는 본인만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거는 내 상황 그리고 나한테 맞는 집인데 그거를 우리는 너무 간과하고 집을 고르고 있지 않나. 근데 그거를 대중들한테 그냥 이야기하면 아, 저 교수님 나와서 또 당연한 얘기를 하는구나. 뻔한 얘기잖아요. 네, 또 뻔한 얘기 하시는구나 라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재밌게 한번 대중들한테 접근을 해봐야겠다 라고 해서 어린 왕자를 또 모티브로 해서 이 소설을 쓰게 되었죠. 어린 왕자가 그 행성을 떠나서 막 사람들을 막 만나잖아. 불인 왕자도 소행성리를 떠나가지고 공인중개사도 만나고 공무원도 만나고 막 이러거든요. 네. 그게 너무 재밌고 저도 어린 왕자 팬인데 어린 왕자의 구조를 되게 절묘하게 잘 이렇게 패러디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어린 왕자를 얼마나 보셨어요? 어린 왕자를 굉장히 좋아하는 팬이고요. 어린 왕자를 거의 필사를 했어요. 있는 그래? 책을 거의 그대로 쓸 정도였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 왕자가 사실 찾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행복에 대한 거잖아요. 우리가 사실 집을 찾는 것도 행복에 대한 거거든요.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 것이냐. 근데 어린 왕자도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요. 거기서 뭐 왕도 만나고 가로등 끄는 사람도 만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계속 물어본다라는 거죠. 진짜 행복이 무엇이냐. 그 누구도 행복에 대해서 답을 내려주진 않아요. 예, 그 사람들도 다 전문가고 그 행성에 사실 딱 한 명 있는 전문가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집을 찾을 때도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불인 왕자도 내가 행복한 집을 찾기 위해서 여러 행성을 가죠. 뭐 정치인도 만나고 유튜버도 만나고 맞아요. 공인중개사 사장님도 만나고 만나는데 그 사람들도 답을 내려주긴 하지만 그게 진짜 나한테 맞는 답인가라고 봤을 때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내리는 답은 그 사람들한테 맞는 답인 거예요. 어린 왕자에서 왕이 그랬듯이 가로등 끄는 사람이 그랬듯이 주정뱅이가 그러했듯이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답인데 어린 왕자한테는 답이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부동산을 통해서 행복을 찾는 과정도 사실 동일하다. 결국 내가 스스로 찾아야 되는데 스스로 찾기까지의 과정을 계속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어린 왕자가 장미를 떠나서 원작에서 막 이렇게 사람들을 막 만나면서
막 깨달으면 어떠냐, 길들이는 게 무엇인가, 네. 뭐 이런 걸 깨닫는 것처럼 이 불인왕자도 막 길냥이도 만나고 막 이러면서 진짜 좋은 부동산이 무엇인지 점차 깨닫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나는 부동산 박사. 원래 원작에서는 조종사잖아요. 네, 빌기 조종사가 조종사인데 나타나죠. 여기는 술 먹고 그 강남역 한복판에서 취해서 쓰러져 이제 있는 쓰러져 거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불인왕자가 딱 나타난 거예요. 네. 불인왕자가 나타나서 딱 첫 마디가 아저씨 나 좋은 부동산 하나만 찍어줘. 맞아요. 그게 너무 임팩트가 있었다. 네. 그것 때문에 출간을 사실 결정하게 됐거든요. 아, 그래요? ITV 때 그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막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부동산 정보를 주는 책이라기보다는 이 부동산 시장? 한국의 좀 삐뚤어진 부동산 시장을 좀 성찰하고 네. 고찰하고 약간 유머러스하게 풍자하는 그런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 왕자에서 조종사가 맨 처음 어린 왕자를 만나는 장면도 사실 삶과 죽음의 미묘한 그 문턱 아래서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극악의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 생활하면서 혹은 사회 생활하면서 언제 내가 진짜 죽겠다라는 얘기를 할 때야 라고 봤을 땐 술 먹었을 때더라고요. 술 먹고 쓰러져 있을 때 와 진짜 이거 나 죽겠다. 네. 근데 그때 이제 불인왕자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진짜 삶과 죽음의 경계선 안에 과연 그 행복이 무엇이냐를 찾는 거는 동일한 상황이거든요. 어린 왕자가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잖아요. 불인 왕자도 그렇긴 해요. 그 삶과 죽음의 문턱 가운데서 진짜 행복이 뭔지를 찾아가는 과정은 비슷한 그 플롯을 따고 있는 거죠. 좋은 부동산 하나만 찍어줘라는 게 되게 강렬했는데 딱 이 문구로 시작을 하잖아요. 항상 강의가 끝나고 나면은 저한테 하시는 질문이에요. 부동산 하나만 찍어달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결국 너만 알고 있는 정보 하나만 알려줘. 그게 나한테 행복을 갖다 줄 수 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줘요. 네. 정말 많은 정보들을 주거든요. 이것만 따라 하시면 네. 돼요. 막 이런 게 되게 많은데 사실 그게 어린 왕자에서는 나한테 그림 하나 그려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 어린 양 하나를 그려주잖아요. 네. 수많은 어린 양을 그려줘요. 예쁜 애도 그려주고 네. 비실비실한 애도 그려주고 그게 어린 왕자한테는 다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불인 왕자도 진짜 전문가가 야 이게 너한테 맞는 집이야 이렇게 줘도 불인 왕자는 이건 나한테 안 맞을 수 있어. 그렇게 네,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결국 마지막에 그려주는 거는 어린 왕자에서도 그렇고 불인 왕자에서도 그렇고 상자란 말이에요. 원하는 건 이 안에 있다. 네가 한번 찾아봐라 라고 했을 때 가장 좋아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의 수많은 찍어달라는 질문에 그렇게 답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가장 너한테 맞는 거는 네가 바라보는 눈 안에 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역세권만 따지고 뭐 맞아요, 토크마만 맞아요. 따지고 맞아요. 예, 항상 뭐 어디 역 앞에 있어야 된다. 네. 대단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게 나한테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펀딩 브로그로 드리는 인장노트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네. 결국 자기한테 맞는 거? 그러니까 자기 상황? 그러니까 자기 출퇴근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가용 예산이라든지 네.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이제 학군이라든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따져야 되는데 그 주변에도 집을 사는 친구들 보면 그냥 돈 많으면 그 동네 대장 아파트 그냥 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불인 왕자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내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이제 길냥이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을 길들여야 돼. 그래서 자기를 알아야 자기한테 맞는 부동산을 찾을 수 있다.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게 아닌가. 네, 맞습니다. 정확해요. 부동산 정보를 주는 책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 책들은 사실 되게 많이 있고 웃으면서 약간 좀 서늘해지는 게 있어요. 그런 통찰을 얻을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 질문을 막 던지잖아요. 불강자가. 근데 결국 답을 못 얻잖아요. 막 유튜버, 정치인 답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맞아요. 이런 구조를 만드신 이유가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결정을 할 때 남한테 의존을 많이 해요. 맞아요. 그 유튜버를 많이 보더라고요. 예. 제 주변에 보니까. 사실 집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모든 거를 결정할 때 남의 도움을 참 많이 받거든요. 그렇죠. 나한테 맞는 것보다는 남들이 괜찮다고 하는 거. 물론 부동산에서 남들이 괜찮다고 하는 게 남들한테 다 좋아 보일 수 있긴 하지만 그런 거를 판단하기 전에 나의 판단은 어디까지 했을까? 불인 왕자가 또 수많은 사람을 만나보는 활동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하고 똑같아요. 내가 내 집을 찾기 위해서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죠. 봉인 중에서도. 네, 다 만나보고 근데 불인 왕자랑 일반 사람들이랑 다른 점은 불인 왕자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래도 검토를 해보고 강남역에 가가지고 네, 막 그렇죠. 집을 찾아달라 그러잖아요. 네. 네. 부끄러운 일도 당하고. 엠바 등기 네. 부동산 컨설턴트를 만나게 되거든요. 네. 우리의 삶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또 닮아 있어요. 이 불인 왕자의 삶이. 저는 이제 편집하면서 느낀 게 얼마 전에 서울 대기업 자가의 김 부장 이야기. 세집금을 기획부동산한테 날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여기도 나오거든요. 네. 저 보면서 약간 그 서울 자가의 대기업 그게 딱 생각이 그렇죠. 났어요. 뱀처럼 그분한테 물려가지고 막 맹지 막 도로도 안 붙어있는 막 그런 맹지를 물려가지고 사요. 이 바보 같은 불인 왕자가. 이제 그러니까 그런 비유들이 너무 재밌는 게 계약금을 내고
냈으니까 네. 잔금도 내야 되는 거, 그 계약금을 버리기가 좀 아까운, 그렇죠. 아까운 마음. 막상 버릴 것 같은데 응. 계약을 안 하면 계약금을 날리는 건데 그쵸. 이게 아닌 줄 알면서도 혹시나라는 게 또 있거든요. 공동투자 형식으로 들어가요. 맞아요. 열 몇 명이. 예, 그런 게 있나요, 실제로? 예. 왜냐하면 네. 혼자 가면 외롭고 힘든 길도 맞아, 같이 가면 두렵지 않거든요. 아, 그게 지옥에 낭떠러지라도. 네. 그래서 사실 그런 네네.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셋이신데, 예. 임장을 같이 다니신대요. 예, 그, 애들 같이 그 다니죠. 기억이 나요. 예. 그 약간 조기 교육 같은 건가요? 가업승계예요. 아, 갑자기. 아, 그럴 수 있죠.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다녔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돼야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국영수 잘 배우잖아요. 사회에 나와서 사실 저는 국영수 많이 안 써요. 그리고 내 인생의 가장 큰 결정이 국영수로 이루어지느냐 사실 그것도 아니거든요. 부동산은 인생의 가장 큰 결정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켜주지 않느냐. 너무 부동산을 터부시하고 있거든요. 투기의 대상에. 예, 근데 그렇지 않아요. 부동산은 그냥 의식주 중에 하나고 우리가 언젠가는 한 번은 꼭 사야 할 상품이고 공공재라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의식주기 때문에 공공재라고 생각하는데 밥도 공짜로 먹고 옷도 공짜로 사 입고 이러지 않잖아요. 집도 똑같은 거거든요. 누구는 저렴한 옷을 살 수도 있지만 누군 명품을 살 수도 맞아요. 있듯이 주택도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청년 교육을 상당히 많이 해요. 전세 사기 예방 교육이나 부동산 맞아요. 기초 교육이나 지자체에서 하는 교육을 되게 많이 하는데 되게 놀라워요. 되게 좋은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잘 모르요. 부동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저희 교육을 회사 안 받으니까. 친구들도 한 8, 90%는 잘 모를 네. 텐데. 시간 만에 될 수 있는 교육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영어 잘하려면 저 지금 영어 몇 년 했어요. 거의 30년 했는데도 아, 잘하시나요? 엉망진창이거든요. 생판 모르는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2시간 영어 들으면 원어민하고 대화할 수 있어.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왜 부동산은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되게 투자를 하도 이것도 되게 큰 돈이 걸려있는 건데. 네. 그냥 쉽게 쉽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니까 그 윤택의 자금을 날린 거예요. 대기업 김 부장 아저씨가. 예, 왜 쿠팡에서 쇼핑할 때는 맞아. 막 100원 싼 거 찾으려고 몇 분을 누워가지고 찾는데 맞아. 왜 부동산은 5분 보고 사냐는 거예요. 오, 맞아요. 그 바로 가서 드르륵 그것도 보고. 남의 얘기 듣고. 쿠팡은 남의 얘기 잘 안 듣잖아요. 후기 보면 거짓말이나 얘기하잖아요. 다. 맞아. 부동산은 안 왜 그러지? 그러느냐. 왜 그럴까?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